302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잠시만요. 아이고. 네네. 네, 저번 시간 숙제가 아마 스프링 마지막 단계였을 것 같아요. 토비 스프링 쪽. 네. 잠시만요. 네네. 혹시 제어권 가셨어요? 네네네. 7월 8일이 저희 마지막 수업이었죠. 네. 7일인 것 같아요. 아, 네네. 7일 날 마지막 숙제가 NSA 블로그 글이었나요? 잠시만요. 네네. 왠지 위에 거는 전 시간 수업이었고 7월 7일 날 숙제는 그 아래, 네, 여기였던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네. 리퀘스트 스코프와 이것도 저번 시간에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야, 이게 숙제였나 보네요. 7월 8일. 네. 네. 우선 하루에 공부 시간을 채우셨네요. 네, 일단 6시간, 최소 6시간 정도? 네, 아, 체크를 하셨군요. 못하는 것들은. 네. 요거는 제가 피드백 드렸었죠. 네. 그 피드백을 다시 수정하셨나요? 네. 아,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제가 그때 그래서 회신 받아서 더 이상 뭐 자연스럽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나요? 네. 네네. IOC 쪽은 빈 컨테이너 IOC 여기 있다. 아, 요 DAO랑 매퍼 차이 요거는 그냥 알아만 와라라고 했었나요? 기발 블록을 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쓰라고 하셔가지고, 이 위에 네네. 아마 있을 거예요. 아, 네네. 네, 여기까지 확인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네, 예시를 상세하게 써달라 해서 아마 잠시만요. 좀 읽어볼게요. 네. 빈스코프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이거는 제가 피드백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DAO랑 매퍼 쪽. 네, 여기 있네요. 이게 가장 마지막 개발 블로그 글이군요. 어, 프로젝트를 다시 보니 컨트롤러 이게 뭔가 좀 개행이 안 된 것 같거든요. 배경 쪽에. 네. 개행을 잠시만요. 숙제를 좀 우선 여기까지가 숙제였던 거고. 근데 저 블로그, 네네. 질문해 주실래요? 네? 궁금한 거 있다고 하시지 않았었어요? 아니요. 아, 잘못 들었나 봅니다. 네. 네. 혹시 제 목소리 잘 안 들리시나요? 잠시 마이크 좀 연결하겠습니다. 아니요. 너무 잘 들려요. 근데 마이크 바꾸셨다고 하시고, 나서 엄청 잘 들려요. 지금 더 잘 들리시죠?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우선 요 글에, DAO 매퍼 글에 배경 쪽에 개행을 좀 넣어주세요. 배경에. 아, 이건 지금 하시죠? 제가 수정해서 뭐 어려운 건 아니라서. 어, 어, 어떤 프로젝트를 다시 보게 될 계기가 있었다. 어, 그러니까 복습 겸 다시 보았다. 좀 어색하시면 조금 더 수정하셔도 돼요. 우선 제가 계획을 좀 나눠볼게요. 가독성을 네. 좋게. 어, 그랬고, 개발한 컨트롤러 서비스 DAO. 그러니까 MVC인 거죠, 쉽게 말해서. 네. MVC까지 아니고. 점 그러면, 자바가 있으니까 좀 어색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 자바가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그냥 이게 그 자바냐 XML 파일이냐를 아, 구분했을 때 보는 게 편할 것 네. 같아서 쓰긴 썼거든요. 그냥 맨 마지막 얘만 XML을 음, 하면 얘는 다 점 자바인 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읽는 사람들이. 네. 네. VC 형식으로 자바 개발을 했었습니다. 개발했었다. 자바라는 말도 이상한 것 같아요. 형식으로 개발했었다. 음, 음, 또 다른 프로젝트 부분이 서비스 똑같은 말이네요. 네. 형식. 네. 이게 같은 형식인데 왜 저렇게 다르게 쓸까 하다가 저 차이가 뭘까 하고 찾아봤다 이런 계기거든요. 네. 또 다른 구조를 봐도 구조를 봐도 같은 구조 위와 같은 구조였다. 그래서 뭐, 당신 어라는 거는 약간 문어치가 아니라 그 말하면서 하는 채 네. 두어체인가요? 네. 문어체로 써야 돼가지고 이런 거 떼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그 뭐지? 컨트롤러 서비스 DAO랑 네. 컨트롤러 서비스 매퍼로 나눠서 개발했던 제가 뭐 가- 다 거여가지고. 중복된 거를 제 눈에는 지금 똑같아 보이거든요. 이 글자가 다른 어, 내용인가요? 아니요. 이게 원래 네네. 이게 지금 복사돼서 그런 건데 네네. 원래 원래 이렇게 매퍼로 제가 써놨었거든요. 아, 매퍼 좀 잡아. 네. 그래서 이게 DAO랑 매퍼.자바랑 음, 구조를 다르게 해서 개발을 했던 이유가 뭘까 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유가 있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히 기억이 안 네네. 나서 네. 그거를 한 번 더 기억하고자 하여 포스팅을 네. 하였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 매퍼 좀 잡아도 있고 매퍼 좀 XML도 같이 있었던 건가요? 그 당시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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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가 잘못 복붙했네요. 잘 알려주셨네요. 여기까지 있는 거죠? 네. 매퍼 그리고 매퍼 클래스 매퍼 클래스라고 써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어는 좀 지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있어 나눠 개발했을 때 항상 세우니 그래. 라는 음, 아, 네, 이건 자연스러울 것 같, 자연스러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개인 차라서, 네. 네, 저거는 그냥 놔두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다울림의 스타일인 거죠. 제가 뭐 스타일까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음, 네,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거든요. 잠깐만요. 근데 좀 개인 보았다, 썼다. 또 다른 구조를 봐도 자꾸 그렇게 있었다. 그 당시엔 이것은 역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억이 안 났다. 역시 사람의 한계는 다시 깨달았다. 이게 말을 계속 들기 쓰면 좀 어색해 보여요. 네. 이참에 쓰려고 한다. 대일과 당신은 딱 어떠세요? 지금 딱 전 거보다 좀 나아졌나요? 가독성이?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이게, 좋습니다. 네. 이게 또 여기 미리 보기 눌렀을 때랑 또 다르더라고요. 저도 쓰다 네. 보니까. 네. 우선 배경만 우선 수정해 둘게요. 이렇게. 네. 그래서 DAO에 대해서 접근하기 위한 객체로 DB 사용해서 생성 조회 CR 유도를 한다. 연결을 두고 여러 가지 사용자의 DAO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필요한 자료에 접근하도록 하고 데이터 조작을 지원한다. 코드 로직과 독립적 분리가 가능하다. 요 말을 혹시 부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로직과 분리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음, DAO에서 그 연결하는 부분의 네, 그 소스랑 네, 따로 그 외에
인터페이스로 연결하는 구현체만 있는? 아니, 네. 구현체. 음, 그거랑 해서 로직을 분리해서 음, 독립적이다. 네. 그렇게. 음, 그러니까 그 연결하는 부분이랑 실행하는 부분이 나눠져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네. 네, 맞아요. 그 SRP 원칙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음, 하나의 메서드에서는 하나의 동작만 하게끔, 연결은 연결, 실행은 실행이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네. 단점은 추가적인 메소드에 복잡성이 생길 수 있고, 어, 이 복잡성은 왜 생기죠? 계속해서 메소드를 추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어, 작은 프로젝트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계속해서 커져가는 프로젝트다 보면은 네. 이 걷잡을 수 없이 코드가 계속해서 생성되기 때문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서 복잡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럼 로직을 분리하면 안 되나요? 그 복잡하면? 아니요, 분리를 해도 되는데 네. 어, 좀 프로젝트가 커짐을 생각하고 조금 더 뭐라 해야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음, 로직 분리로 메소드의 코드 복잡성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SRP 원칙을 지키는데 코드 복잡성이 있어진다? 음. 음, 그러니까 요거랑 지금 두 개 중에 하나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말이랑 지금 서들이 상반되거든요. 네. 독립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했는데 복잡해진다? 그건 음, 단점인데 장단점이 동시에 같은 내용인데 로직 분리로 있을 수 없잖아요. 네. 아, 그렇네요. 네, 좀 뭔가 어색한 것 같아서 저 네. 단점을 좀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단점 여기였나요? 네, 코드 복잡성이 있으죠. 로직 분리로 인한 요거 한번 바꿔보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음, 그러니까 로직 분리로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저 분리된 코드가 많기 때문에 네, 호출이 많았을 때 성능 저하가 있을 수 있다? 잦은 호출로 음, 인해서? 그것도 좀. 네, 이건 제가 이런 다시 거죠. 한번, 네, 네, 힌트를 들면 오버 엔지니어링을 하다 보면 네, 인터페이스로 다 빼놓은 거잖아요, 지금. 네. 저 분리를 하기 위해서. 근데, 사용하지도 않는 곳에다가 다 인터페이스를 빼버리면 내가, 임플리먼트 할 때 인터페이스는 항상 메서드 시그니처랑 변수를 다 상속받아 써야 된단 말이에요. 네. 임플리먼트를 구현을 할 때 메서드를 안 쓰는 건데도 구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로직 분리라는 말보다는 인터페이스의 강제화 때문에 확장적이지 않은 곳에다 인터페이스 쓰다 보면 오버 엔지니어링으로 인해 불필요한 메소드를 구현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긴다라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지금 녹음 중이시니까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한번 정리해 보세요. 네, 네.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DB 테이블과 1대1 또는 1대 다 매칭 처리하기 위해 설계 복잡한 데이터를 다양한 조기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복잡한 SQL을 작성할 수 있다. 이게 단점인가요? 복잡한 SQL 작성이 필요할 수 있다. 어, 그니까, DAO의 단점. 만약에 이게 단점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 단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이게 다양한 조인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네, 복잡한 SQL 작성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게, 네, 어, 뭐라 해야 되지? 조인 작업이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면 SQL 문장이 길어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수정하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복잡한 SQL 문이 있기 때문에,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또 음, 그거에 대한 유연성, 다른데 네.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럼 DAO를 여러 개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복잡하지 않게? 음,
DAO 자체를 인터페이스화 하는 거죠. 유저 아, DAO인데 뭐 VIP 유저 DAO가 클래스를 또 만든다거나 그걸 상속한 또는 음, 뭐 제너럴 유저 DAO 아니면 뭐 게임 유저 DAO, 플랫폼 유저 DAO 이런 식으로 DAO 자체를 또 계층 구조로 하면은 안 복잡해질 것 같거든요. 네. 음, 네. 음, 단점을 다시 한번 네, 네, 보완해볼, 네, 단점은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음, 이게 DAO의 문법을 어떻게 보면 정리하신 거네요. 네. 그리고 이 개발 블로그 쓸 때 네. 이거를, 혹시 GitHub 있으신가요? 이 코드, 프로젝트 여신 거죠? 네. 여기, 아, 프로, 기터브에서, 인텔리제이로 여신 것 같은데요? 지금, 뒤에 배경 보니까? 맞나요? 네, 맞아요. 인텔리제이로 넣고, 여기다 코드 블럭이라는 게 있어요. 네. 코드 블럭. 음, 여기다가 이제, 재바로 해놓고, 한번 인텔리제이 잠깐 틀어볼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걸 사진으로 하면 안 좋은 이유가, 네. 이, 다른 개발자들이 이제 다 올린 개발 블록을 보고 복붙이나 여기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서 할 아, 텐데 네네. 스타트님은 복붙을 못 하잖아요. 네. 인텔리제이가 없지. 인텔리제이 혹시 틀어줄 수 있나요? 네. 네, 영어로 써야 되나? 아니, 아까 사진 찍으신 부분을 하나만 복붙해 주시면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맨 위에 사진이었나? 잠깐 취소하시고, 네. 컨피규레이션의 DB 프로퍼티스 XML 쪽에 있겠네요. 이게 직전 회사 회사 코드인가요? 네? 직전 회사 회사 코드인가요? 아니요, 제가 그 교육센터에서. 네네, 알겠습니다. 음, 음, 예, 여기 안 나와, 잠시만. 컨피그레이션? 아니, 검색하셔도 될 것 같네요. db.properties를 검색하시면 여기 맞네요. 네. 어느 부분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DAO에 이거 그냥 전체를 보여주고 싶으신 건가요? 네, 그냥 이런 식으로 문법으로 네. 설정을 했다, 이런 말이. 그럼 잠시 주석 잠깐만 삭제할게요. 네. 이렇게 하고 여기 우측에 보시면 코드 블럭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넣고 자바로 해두시면 이게 복붙이 음, 됩니다. 지금 뭔가 자바가 좀 안 이쁘다 싶으시면 이걸 다른 걸로 바꾸셔도 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네. 네. 파이썬이었나요? 파이썬이 좀 더 이뻤던 것 같아요. 파이썬. 음, 안 바뀐 것 같은데? 네. 똑같아 보이네요. 잠시만요. 네. 네, 요거 코드블럭 넣는 거는 플러그인을 막 받는다거나 네. 방법이 많아서 우선 자바로 해둘게요.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음, 아래는 바꿔주세요. 똑같이. 네. 그리고 그게 좀 작아 보이나? 요거 2번은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네. 2번까지 삭제하고 어, 컨피규어에서 SQL 세션 팩토리를 통해서 실제 config.xml에 있는 리소스 그러니까 DB 설정 값들을 읽어서 리더로 읽은 다음에 네. 실제 SQL 세션 팩토리의 객체를 생성해서 SSF 가지고 이제 조회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SQL 세션 팩토리가 왜 필요할까요? 음, 어, 그 DB에서도 저장을 아니지. 우선 이 config.xml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config.xml이 제가 찾아가 볼게요. config.xml 빌드가 아니라 src에 있겠죠? 저거는 아래쪽 경로는 빌드한 내용이라서 이거네요. 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세션에다 네. 저장해 놓고 딱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네. 네, DB의 속성 값들인데 네. 시위라는 프로젝트 경로에 어, 멤버 VO는 어떤 약자죠? 그 밸류 오브젝트? 아, 네네. 보통 DTO로 많이 쓰죠. 네. GTO나 데이터 트랜잭션 오브젝트인데 밸류 오브젝트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단순히 조회만 하고 변형되지 않는다는 뜻이라면 오케이인데 이 값을 막 세트하거나 하시면은 DTO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요 멤버 비예요. 그러니까 유저 정보, 뭐 보여주는 정보, 페스티벌 정보, 지역 정보, 쭈쭈쭈쭈 해가지고 모든 정보들을 어, 이 경로에 있는 값으로 멤버 비회를 하나 예시로 볼게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프로퍼티들을 게셋해가지고 DB에서 네. 가져오겠다라는 소리로 보입니다. 네. 아, 이게 원격이라서 디버기가 안 되네요. 잠시만요. 네. 다시 개발별로 돌아가면 다시 정리하면 이 세션 SQL 세션 프로퍼 팩토리는 그러니까 DAO를 생성하기 위한 초기 설정들인 거죠. 이 네. config.sml에 있는 DB랑 연결하기 전에 이 형태로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라는 내용들을 담아 놓으셨네요. 정확히 말하면 DAO 객체를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인 거죠. 어, 네. 혹시 이해되시나요? 요 내용, 이 형태들로 SQL을 이 지금 수정 파일이라 안 되는 거고 이거 완료 누르면 복붙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멤버비 네네 이게 네. DB 프로퍼티에 있는 DB 설정 값을 통해서 저 멤버 VO로 설정되어 있는 그 값들, 네. 값들을 DB와 매칭시켜서 가져오겠다 이런 네. 불러오겠. 그러니까 DAO 객체를 생성하기 전에 이 네. 요청 형태를 정의해 놓은 음. 값인 것 같아요. 네. 이 코드만 봤을 때는. 네. 네. 다시 정리하면 이 config.sml에 있는 DB에 요청하기 위한 요청 단위의 메타데이터 값들을 네. 읽어다가 어, 데이터 DAO를 생성하기 전에 설정 값들을 가지고 있는 세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설정된 거를 SQL 섹션 팩토리에서 가져다 쓰는 건 거죠. 네, 지금 보니까 설정을 이미 했네요. 스태틱 음. 코드 블럭 안에다가 넣으셨어요. 네. 이미 메모리에 올라간 거예요. 이게 네. 전역적인 메모리에 올라가거든요. 네. 혹시 그때 그 자바 T 메모리 중에서 전역적인 메모리는 어느 메모리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잠시만요. 네. 힙 아니요. 스택 힙 하나 더 네. 자바 T 메소드. 자바, 아니, 네. 메소드 영역이랑 스태틱이랑 힙, 잠시만요. 제가 언어를 여러 개 써가지고 항상 헷갈려가지고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스태틱이네요. 스태틱. 네. 메소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얘는 스태틱의 영역의 특징은 어플리케이션이 시작하고 끝나기 전까지 회수되지 않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코드에서 이 코드가 아니죠. 개발 블록으로 볼게요. 네. 요 스태틱 요 변수는 이미 한번 어플리케이션 구동됐을 때 이미 메모리에 처음에 올라가고 네. 언제 어디서든 계속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DAO의 객체에 구동하기 위한 맨 처음 로드할 때 생성해 놓은 객체인 거죠. 네. 이 SSF 가지고 이제 쿼리문을 날리는 거죠. 네. 저장해 놓은 SSF 섹션 팩토리에 저장해 놓은 멤버 아이디 오버랩 같은 이런 요청 단위죠. 요청 단위. 네. 멤버 아이디 오버랩이란 게 여기 있을 거예요. 멤버 아이디 오버랩. 왜 없지? 없네요. 왜 없죠? 네. 아, 저, 코드가 좀 다른 저거요? 멤버 아이디 오버랩이 뭐지? 잠시 코드 잠깐만 볼게요. 여기는 그 VO 설정되어 있는 거고, 저건 이제 쿼리문 있는데 올라가 있고.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네요. 그러면은 요 래퍼들이 있는 곳에 키값을 말씀하신 것 같네요. 맞나요? 네. 여기, 잠시만요. 네, 직접 해주세요. 제가 제프리트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 이제 XML을 래퍼 태그로 등록을 해놓고 네. 어딨더? 매퍼 쪽이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여기. 멤버? 여기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아, 그러네요. 네, 중복 검사를 한다는 거네요. 네. 엑셀 파일에 실제 스크립트, DB와 통신할 수 있는 스크립트의 키값을 저장해두고 호출하는 부분이네요. 네. 네. 그래서 DAO를 이렇게 쓰겠다. 근데 네. 매퍼는 어떻게 쓰냐? 매퍼를 또 이제 아까 배경에 있는 것처럼 비교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이미 매퍼를 쓰셨는데요? DAO 안에 매퍼를 쓰신 건데요, 이게? 멤버 아이디 오버랩이라는 키값으로 보시면 이게 매퍼잖아요. 네. 이 매퍼를 쓰신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래요? 네, 위에 있는 게 이미 매퍼 방식인 거예요. 저는 네. 보다 보니까 전 이런 식으로 써야 아, 되는 둘 다 네, 인터페이스는 방식이 다른 거죠. 얘는 음, XML에다 정의한 게 아니라, 얘는 인터페이스를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네. 클래스에다가 직접 생성해 놓은 거죠. 이런 어노테이션, 셀렉과 인서트와 뭐 업데이트도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준성님 그러면은 네. DAO 방식 자체는 네. 그 클래스에다가 JDBC 그 연결문을 다 작성하고 거기서 그 문자로 쿼리 날리는 그거가 DAO인 거예요? 질문을 한 번만 다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정리가 좀 안 돼가지고. 죄송해요. 노션에다가 한번 다시 적어서 거기다 해주시면 됩니다. 네. JDBC 준서 음, 이 작성을 하면서 네네. 그 뭐였지? 음, 얘는 DAO 방식일까요? 아닐까요? 얘가 DAO 방식 아닐까요? 얘는 DAO 방식이 아니죠. 어,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를 빼지 않고, 그 DAO를 사용하지 않고, 요청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마다 커넥션 맺고, 쿼리문 날리고, 다시 리소스 회수하고, 커넥션 개체 회수하고. 근데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가 DAO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얘는 그냥 날 쿼리를 날리는 거예요. 그죠? 얘는 그냥 네. 날뿌리면은 그러니까 그러면 네. 방금 위아래 둘 다 DAO 안에 있는 매퍼를 쓰는 건데, 네. 매퍼의 방법이 되는 거죠. 매퍼를 어노테이션으로 사용하냐, XML 음, 리소스 경로에 있는 파일로 작성하냐의 차이예요. 어, 그럼 둘 다 매퍼 DAO 방식입니다. 방식 그래요? 네네네. 그럼 DAO 방식은 DAO라는 거는 여기 지금 이 방식을 쓰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그 물어봤잖아요. SQL 섹션 팩토리가 왜 필요한가요? 여기서 그러니까 네네. 정리되시죠? 죄송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얘가 진짜 연결하는 부분과 네. 어, 근데 얘는 스태틱이 있기 때문에 네. 반납을 언제 하죠? 갑자기 제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보통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서 보여주신 거 보면은 요청을 다 끝내고 클로즈를 하거든요. 리소스를. 네. 네. 근데 이렇게 스태틱을 선언해버리면 네. 동작은 하겠지만 스태틱 메모리 계속 쓰지 않는더라도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DAO의 자바 스프링 DAO의 리소스 반납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어, 영어였는데 잠시만요. 네. 자바 스프링 DAO 리소스 반납. 그래서 리소스나 클로즈로 네, 클로즈가 없네요. 리소스.
한 코드가 번만 없네요. 봐도 될까요? 네네네. 저 이거 엄청 오랜만에 봐가지고. 여기서, 아, 있군요. 네. 아, 그냥 여기서 아예 그냥 처리해버리는 것 같아요. 저 잠시만요. 여기 네. 띄워놓고, 얘를 쓰는 곳이 멤버 DAO. 네. 아, 이 메서드 시그니처 자체를 스택에 올려놓고, 아, 아니면 코드 스태틱에 올려놓고, 네. 객체를 계속 생성했다 반납했다 하네요. 음,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왜 다 스태틱으로 써놓으셨지? 어, 음, 스태틱으로 선언한 이유를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왜냐하면 쟤를 생성하지 않더라도 어플리케이션 동작할 때 저거는 스태틱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좋은 코드가 아닌 것 같아요. 음, 쓸 때만 메모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네.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거죠. 생성하기도 전에. 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코드를 좀 불러봤는데 뒤로 가기 같은 게 이게 원격이라 잘 안 되네요. 잠시만요. 네. 아까 코드가 어딨지? 아, 여기 있다. 얘를 쓰는 곳. 얘를 쓰는 곳이 네, 여기 있네요. 아까 위에 보시면 얘를 자 보시면 얘를 객체를 뉴를 안 하죠. 네. 주입을 안 받아요. 아 모델이구나 얘도. 잠시만요. 헷갈리게 돼 있네요. 얘 모델에 네 주입을 안 받고 바로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를 이 뒤에 계속, 오는 어플리케이션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 살아 있는 거죠. 네. 그럼 메모리를 계속 잡아먹고 있는. 네, 계속 잡아 안 쓸 때도 계속 올라가 있는 거죠. 이게 인코드가 음, 아닙니다. 음, 이해하셨나요? 네. 네. 이런 거죠. 사용자가 실제 요청이 왔을 때만 잠깐 생성, 뉴에서 사용하고, 생성해 두고 써야 되는데 네. 그냥 오든 안 오든 그냥 이런 거죠. 배식을 하는데 인원수 고려하지 않고 계속 다 만들어 놓는 거죠. 계속. 네, 네. 이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근데 좋은 코드 아닌 것 같아서 저랑 이제 프로젝트 하실 때는 저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코드 리뷰해 드릴 겁니다. 네. 네. 개발 블로그를 그래서 어,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 다 매퍼를 사용한 거고 매퍼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지금 둘 다 DA에 오면서 매퍼였지 매퍼의 음, 사용 방법이 어노테이션이냐 XML이냐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어, 두 가지 글에 있는 두 가지 방식다. DAO면서 매퍼를 사용한 방식. 단 매퍼를 .xml 파일로 사용하냐 vs 셀렉이나 인서트 같은 어노테이션으로 사용하냐 차이를 지금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 어떤 글이냐면 DAO와 매퍼. 사실 VS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VS라고 내어드렸네요. 네. 제가 잘못 내어드린 거네. 그러니까 DAO 객체가 어떻게 DB랑 동작하냐. 음, 그러니까 DAO 객체가 DB와 통신하기 위해 래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 이런 느낌? 네. 이런 글인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천우님, 저 그러면 궁금한 네, 게요. 네, 물어보세요. 그 매퍼에서 인터페이스를 SQL문 호출해서 사용한다는 거면 일단 이거는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서 매퍼라는 걸로 어노테이션으로 SQL문을 호출해서 썼다라는 거에 대한 이 부분은 맞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보면, 멤버, 제가 이해한 내용을 다시 작성해볼게요, 글로. 멤버, 아이고,
멤버 매퍼의 인터페이스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페이스를. 인터페이스를 래퍼 인터페이스라고. 아, 그 부분 헷갈리시는구나. 그러니까 마이바티스를 저 인터페이스랑 어떻게 동작이 되는 건지를 물어보신 건가요? 음, 사실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저 멤버 래퍼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동작하나요? 제가 다시 역으로 좀 물어볼게요. 멤버 래퍼 인터페이스는 어, 실제 코드에서 어떻게 동작하나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시면 질문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어, 그 서비스 단에서 네. 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저 호출한 메소드에 대한 그 쿼리문이 DB와 연결해서 같이, SQL문이 같이 코드를 된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멤버 래퍼 저기 있는 거죠? 이 코드에. 여기에 없을 거예요. 여기가 저번에 아니네요. 제가 이클립스로 열어가지고 잠시만요. 네, 이클립스로 열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음, 아, 이건 다른 프로젝트죠. 그 C위 프로젝트가 아니라. 네. 네. 또 래퍼. 음. 저 오토와일드로 주입받은 다음에 저 인터페이스를 기체화해가지고 실제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식이네요. 음. 네. 근데 질문이 뭐였죠? 아, 저게 이제 래퍼 인터페이스 형식으로 제가 그 이미지를 적절하게 넣은 건지 그게 궁금했어요. 네. 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네. 그 래퍼가 그러니까 SQL문이 어노테이션으로 호출이 되냐 아니면은 XML로 호출이 되냐의 아, 차이였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사진 자체가 제가 그러면은 똑같은 래퍼인데 XML이냐 아니면 어노테이션이냐 이 차이인데 이 래퍼에 들어가게끔 적절하게 사용한 게 맞는가 네, 궁금해요. 맞아요. 근데 다만 이 부분이 없으니까 헷갈리네요. 이 래퍼를 주입받아가지고 실제 이 객체 가지고 네. 이 객체에 있는 메서드가 어노테이션이다를 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혹시 정리가 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주입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음, 보시면 여기 제 이클립스가 친숙하지는 않아가지고 반대로 멤버 매퍼를 아까 네. 주입받아서 이 쿼리문이 어떻게 동작할까? 이 쿼리문은 매퍼 패키지에 있는 그러니까 이 셀렉문이 이 라이브러리 매퍼 라이브러리에 다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잠시만요. 아이고 이게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네. 다시 네. 갈게요. 네. 자 매퍼에 가보면 네. 쿼리문이 있는데 네. 이 어노테이션의 어, 동작과 그다음에 이 타입들, 그러니까 변수들을 다 매핑시키는 작업이 이 매퍼 클래스 라이브러리 파일이었죠? 라이브러리가 이건가? 얘는 아닌 것 같고 네이븐 쪽 타겟에 있을 수도 아닌데 그 매퍼 라이브러리를 지금 열고 싶거든요.
혹시 요 다마조 프로젝트를 네. 이클립스 아니 인텔리제에서 열어주실 수 있나요? 네. 음, 메이븐 프로젝트. 네. 저 헷갈리시는 부분을 실제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려드리려고요. 지금 이거 로드되는데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잠시만요. 네. 네, 보시면 익스터널 라이브러리 지금 다운받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어, 마이바티스 저희는 스프링 걸 쓸 거예요 아마. 이 외부 코드예요. 자바 저희 포조로 되어 있는 자바 음, 플레인 오브젝트. 그리고 음, 얘가 아까 인터페이스가 실제 어떻게 어노테이션과 그 쿼리들을 생성하는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이거는 이제 스캔이란 거는 실제 매퍼 XML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내용이고 우리는 스캔 방식이 아니라 팩토리 빈 방식이죠. 팩토리 빈이 인터페이스, 아까 지금 생성하는 그 인터페이스 네. 얘를 제네릭으로 선언해 놨는데요. 어떤 타입이든 우선 클래스가 우리가 마음대로 만드니까 제네릭으로 생성해 두고 인터페이스를 주입을 하는데 주입을 한 후에 주입을 한 후에 겐 매퍼 실제 이제 매퍼를 가져오는 거죠. 이 매퍼를 가져오는데 어, 이 매퍼가 아까 셀렉이랑 지금 제가 지금 이거 애드리브로 하는 거라서 저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음, 우선 예외 처리 코드가 있네요. 그 매퍼에 어노테이션이나 셀렉 이런 게 없다면은 프로퍼티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 아마 아까 인터페이스 아까 다울림 코드에 네. 셀렉문이나 인스트가 없다면은 예외가 발생할 것 같고 있다면 음, 이제 컨피그레이션을 가져와 가지고 매퍼 인터페이스를 추가한 다음에 이 작업이 결국에는 XML에 있는 그 작업을 만드는 작업과 똑같아요. 애들을 매퍼를 해가지고 이 체크 데이터 컨피규어를 한 곳에서 네. 체크를 한 후에 이제 실제 쓰겠죠. 어디서 했을까요? 이게 아니고 아래 거였네요. 네, 여기서 체크를 한 다음에 실제 init DAO DAO를 얘는 이제 내부 구조가 지금 프로텍티드 돼 있어서 우리는 못 봐요. 그렇지만 음, 이닛을 한 다음에 실제 그 쿼리를 만들어서 실행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음, 이렇게 유추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잖아요. 네. 네. 혹시 여기서 더 음,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니요.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를 코드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 블로그를 리피토링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요 제목에 맞춰서 다시 좀 정리해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DAO에 대해서 배웠고 DAO를 그냥 객체지향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상태의 단점과 DAO를 객체지향 그러니까 DAO를 사용한 경우 vs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장단점을 비교하시고요. 이게 1번이 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아까 다울님이 이게 DAO인가로 물어본 적 있었잖아요. 커넥션을 그때그때마다 맺는 코드. 네. 이거, 이거네요, 이거. 네. 네. 이게 1번이고 2번이 이제 DAO 안에서 매퍼를 통해 DB와 통신하는 두 가지 방법. DB와 음, 통신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신 거죠. 정리. 그래서 네. XML이랑 어노테이션. 네. 그래서 DAO를 써야 하고 매퍼 안에서도 어떤 방식을 더 선호하는지를 느낀 점과 결과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퍼 음, 방법 중에서도 어노테이션 또는 적당한 이유가 있겠죠. XML의 장점도 있고 어노테이션 장점도 있어요. 음, 다울님이 생각하시는 어노테이션 방식이나 1번 어노테이션 방식
2번 XML 방식. 두 개 중에서 장단점을 비교하셔서 다울림의 생각을 나는 이게 더 선호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를 글을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발 블로그 숙제는 여기까지 패턴을 드렸고 다음 숙제가 이거는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아니요, 이거 추가한 게 아까 그 빈스코프에다가 추가했던 거였어요. 아, 그런가요? 제가 네. 뭔가 보다 많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이거는 네, 완료? 완료해 네. 놓겠습니다. 네. 빈스코프 글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 여기 맞죠? 네. 그래서 맨 밑에 보면은 네네.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일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요. 네. 읽어볼게요. 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프로토타입과 스- 프로토타입 스코프랑 리퀘스트 스코프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리퀘스트 스코프는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호출됐고 하는데 프로토타입은 프로토 대신해서 프로토타입을 사용하면 음. 어떤데? 이렇게 해서 궁금증이 아, 이거 제가 생겼어요. 물어봤었죠. 피드백으로. 네. 네. 네네, 맞아요. 그래서 하나는 재사용하고 하나는 계속 사용한다. 그러니까 하나는 재사용하고 하나는 요청이 올 때마다 생성한다 이거죠. 네. 근데 이제 프로토타입도 사용은 가능하지만 네. 차이점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네. 이게 계속 객체를 생성하고, 그러니까 HTTP 요청 단위가 아닌 네. 그냥 어, 단순하게 요청만 들어왔을 때 네. 객체를 생성하기 때문에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을 대신해서 쓸 수 있다. 아까 이 부분이랑 내용이 비슷한데요? 저희 아까 전에 이 시위 프로젝트에서 스태틱으로 네, 해놓은 게 프로 스태틱으로 해놓은 게 잠시만요. 스태틱으로 해놓은 게 프로, 네, 프로토타입인 것 같고 프로토타입, 네, 제가 아까 전에 스틱이 아닌 요청이 올 때마다 멤버 DAO를 주입받아가지고 다 쓴 다음에 반납을 한다는 게 리퀘스트 스코프인 것 같고요. 음, 그러니까 이 메모리 관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네, 지금 요청 단위는 다른 거죠. 네. 네. 그 그래서 저 내용이네요. 예로 들었고 주의할 점은 뭐 써도 되지만 저런 걸 주의해서 써야 된다. 음, 네. 그래서 제가 이건 아마 오케이 했을 것 같은데요. 오케이 했었던 걸로 봤었어요. 네, 아, 이 맞아요. 부분을 제가 추가적으로 안 봤던 것 같네요. 오늘 봤네요. 네. 네, 오케이입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 추가로 뭐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음, 하고 뭐 추가하고. 그다음에 요 글을 쓰라고 제가 아, 근데 숙제를 받은. 저거 제가 네, 네. 숙제로 따로 여기 빼다 보니까 개발 블로그에 추가한지 모르고 제가 그냥 따로 아, 여기 어, 메모에다가 작성해놨거든요. 그거라도 메모로도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네, 네. 근데 저런 것들을 개발 블로그로 해놔야 나중에 네. 다울님이 공부를 하셨던 걸로 이제 근거를 대고 가지고 서류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이거 따로 정리를 네, 네, 해서 다시 네, 네. 피드백 알겠습니다. 네, 제가 네, 드릴게요. 네. 볼까요? 네, 밸리데이터가 아닌데. 일단은 이거 밸리데이터 아, 정의 먼저 사용 하셨어요. 문법 예시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 먼저 할까요? 네, 잠시만요. 네, 헷갈리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럼 여기다 먼저 밸리데이터 먼저 할게요. 네,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밸리데이터는 뭔가요? 일단 밸리데이터는 유효성 검사를 해주는 인터페이스인데 네, 이게 코드로 보시면은 이렇게 어디 있더라? 음, 어, 밸리데이트라는 메소드가 있고 잠시만요. 네네네. 밸리데이터가 어디 있더라? 밸리데이터를 생성하셨네요. 저 오토와이어로.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네, 코드 없는데 이 밸리데이터를 임플리먼트해서 이 클래스에다 가지고 오면 네, 그 밸리데이터에 있는 그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검증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사용하는 검증이 어, 이 밸리데이터의 오브젝트 에러 메소드인데 음, 이 모델 타겟을 가지고 네, 이 조건문을 통해서 이게 맞냐 아니냐를 네, 비교를 해서 네. 맞으면 오브젝트를 반환하고 아니면 에러 문구, 음, 에러 메시지를 반환하게끔 네. 사용할 수 있는 로지.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밸리데이트를 왜 해야 될까요? 유효성을 왜 검사해야 되나요? 첫 번째 질문이. 음,
혹시 여기다 쓰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기 7월 13일에다 쓰는 게 좋으세요? 13일에다 써주시면 아, 네. 여기다 이건가요? 네. 네. 밸리데이터. 자, 여기다가 유효성 검사를 하는 이유부터 말씀해 주세요. 유효성 검사를 하는 이유. 이게 첫 음,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도 써놓을게요, 우선. 어, 두 번째 질문은, 이 사용자 정의 유효성 검사예요. 사용자 정의 유효성 검사가 필요한 이유 두 가지입니다. 이거 두 가지를 이해하신 다음에, 네, 밸리데이터를 공부하셨으면 답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음, 이게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쓰셔도 돼요. 네. 요청한 값이 있을 텐데 그 요청한 값이 정확히 들어왔는지가 체크가 돼야 되잖아요. 막 정확하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서 어, 숫자를 숫자를 입력해서 값이 들어왔는데 이게 그 정해놓은 수인 건지 아니면은 정해놓은 음, 문자열인지 그 네, 그게 틀린 말은 없는데, 네. 조금 약간 단어를 바꾸셔서 조금 더 IT 쪽을 모르시는 분도 알아듣기 쉽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음, 음, 그러니까 좀 더 숫자 문자가 언제 필요하고 왜 필요하고 근데 숫자가 와야 되는데 문자가 오면은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하시면 되겠네요. 약간 전반적으로 설명을 원했던 거였어요. 유효성 검사 당연히 요청한 타입이 다를 때 예외를 발생시켜서 정상적인 로직이 오게끔 제 요청을 요청하는 거죠. 네. 음, 방금 제가 정답을 다 말해버렸는데 음, 어, 이런 거죠.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걸 때 번호라는 거는 숫자잖아요. 네. 문자를 넣으면 전화가 걸리나요? 음, 안 걸리죠. 네. 그래서 유저한테 어, 너 지금 잘못 입력했으니 숫자로 다시 입력해라고 알려주려고 유효성 검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용어로 정리하자면 유저의 잘못된 요청을 어, 노티한 다음에 노티 후 제대로 된 요청으로 제대로 된 요청으로 다시 요청하게 유도하는 작업입니다. 음,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아니요, 돼요. 네. 근데 아까 전에 숫자 문자가 그냥 나와가지고 약간 주어랑 목적어가 없이 그 숫자 문자가 나오니까 쓰는 사람이 좀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제 실예시가 아니어가지고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사실은. 네. 왜냐면 유즈성 검사 많이 커스텀한 것도 만들어 보고 실제 코드에서 많이 봤으니까요. 근데 이게 항상 제가 말했잖아요. 이 연습을 저 프로그래머한테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이나 할머니 기준으로 그 사람을 이해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말하면은 할머니도 이해하실걸요? 네. 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용자 정의 유효성 검사가 왜 필요하죠? 음, 사용자 정의 유일성 검사가 필요한 이유는, 어, 이게 정해져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 뭐랄까,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 네, 뭐, 대문자가 필요하고, 소문자가 필요하고, 숫자가 몇 개 필요하고, 이런 조건 패턴이란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를 이제 사용자가 정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맞춰서 값이 들어오게끔 검사를 하려고, 음, 네, 이것도 다 네. 맞는 말인데, 음,
좀 음, 정리를 해보자면, 이 정리하는 연습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사용자 정의가 왜 필요하냐면, 어, 우리가 도덕책을 정해놓으면, 당연히 도덕책을 따라야 하지만, 만약 자율주행차가 나와가지고, 그 도덕책이 항상 맞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는 교과서일 뿐인 거죠. 교과서는 지켜야 하지만, 실제, 인생은 실전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인생 실전을 살아보면, 도덕책인 항상 맞게끔 노력을 해야겠지만, 못할 상황이 생기죠. 네. 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스프링이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스프링 정의 유효성 검사는 걔만 쓰면 좋겠지만, 더 복잡한 요구사항을 처리하다 보면, 그 유효성 검사, 스프링 제공해주는 그 기능 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생기는 거죠. 음, 예시가 좀 잘못되긴 했네요. 그러니까, 도덕책에 있는 내용이 틀린 말은 없지만, 한정되어 있다. 너무 추상화를 해놨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는 다 맞을 수 있지는 않는다에 대한 내용을 빗대어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유효성 검사, 그렇구나. 네네네, 네, 질문해 주세요. 제가 다시 이해한 대로 설명 다시 해봐도 돼요? 네네네, 그럼 이거 다 지우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설명해주신 대로 제가 이해한 부분이 네. 그러면 스프링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정의되어 있는 유효성 검사가 있는데 그 외에 사용자가 그 스프링이 제공해주는 게 100%다 정확 어 그, 그, 스프링이 제공해주는 네. 정의된 유효성 검사가 100% 쓰일 거라고는 그거 외에도 필요한 거죠. 그 외에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네. 왜냐면, 음. 어, 그럼 잠깐 예시를 다시 들어볼게요. 자, 아, 주방도, 네. 다시 들지 말까요? 한번 다시 말씀해 보실래요? 네. 스프링이 제공해주는 네. 그 정의된 유효성 검사 외에 더 다양하게 음. 정의해서 유효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됐다. 네. 한번 다시 이거 녹음한 거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네. 저희 5분만 쉬었다가 30분에 이어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이따 뵐게요. 네. 네. 화면 공유해서 이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밸리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요것들을 답변을 하셨고 그 12 여기 있었나요? 그 정리해 주신 거? 네. 네. 네,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유효성 검사를 왜 하는지 아셨죠, 이제? 네. 그래서 이 객체들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그리고 사용자 정의 그 유효성 검사가 왜 필요한지도 아셨어요. 그러니까 스프링이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유효성 검사로는 우리가 개발할 어플리케이션의 요청들에 대한 값 확인들을 다 만족할 수가 없어서 밸리데이터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우리만의 밸리데이터로 만들기 위한 이 메서드를 상속받아가지고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네. 네. 그 안에서 이제 밸리데이터가 있는데 이 밸리데이터 메서드의 역할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말씀해 주시긴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첫 번째 파라미터는 왜 오브젝트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왜 에러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이거 오브젝트 단위잖아요. 네네네. 약간 어떤, 어, 어떤 객체가 오더라도 그 객체를 최상위로 받아서 음, 허용을 하고 그거에 네, 대한 네. 오브젝트가 만족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통해서 이 에러 음, 객체로 네. 그 에러 메시지를 네. 전달한다라는 이 메소드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 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서포트는 왜 필요하죠? 음, 저 서포트는, 음, 뭔가 주석이 달려있긴 하네요. 네. 저도 이걸 긁어온 거 가지고. 네, 이게, 제가 이해한 걸로는 네, 그 검증을 하려는 네, 객체가 네, 지금 이게 제네릭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타입이 들어오더라도 허용이 음, 되고, 네, 그 허용이 되는 객체를 이 메소드 자체에서 받아서 리턴해주는. 그러니까 음, 이, 즉, 이게, 음, 어사이너블이 무슨 뜻인가요? 음, 어사인 가능, 어사인. 어사인, 허용, 승인이라는 소리거든요. 승인,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이거를 모델의 승인, 클래스가, 네, 네. 말해주세요. 네. 어, 승인할 거냐, 승인을 왜 해야 되죠? 승인을 왜 하냐면요. 이 밸리데이터를 쓰는 곳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 밸리데이터를 서포트, 실제 여기 아래서 쓸 것 같은데, 네. 얘는 유효성 검사를 하겠다는 소리고, 음, 어, 얘를 호출하기, 밸리데이터를 호출하기 전에 이 서포트는 그러면은 이 서포터가 네. 왜 필요한지가 지금 궁금해요. 코드를 보니까. 서포터는 여기 써 있네요. 저기 있다, 네. 써놓고. 어, 마이 모델 또는 그 상위 클래스 인터페이스인지 확인하고, 아, 그 마이 모델 점 네, 클래스 저기서 네. 그 검사를 하는데 제가 얘는 오브젝트형 아닌가요? 파라미터? 얘인 것 같은데, 그건. 검사를 한다는 건 얘를 검사한다는 거고. 아, 지금 저는 이해했어요. 제가 이해한 걸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좀 다시 생각해 보실래요? 음, 어, 이게 보면은 네, 여기서 받은 객체를 네. 이 모델에서 검증하려는 객체 타입으로 받고 이게 사인 클래스인지 아닌지에 대한 허용을 여기서 음, 처리해서 리턴을 해줘요. 네. 그러면 음, 그 모델에서 이제 그 음, 처리가 끝난 다음에 이게 네.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비교를 하고 나서 네. 검증을 한다? 이게 맞나요?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계층 구조를, 하나의 클래스, 그러니까 명시적 변환을 통해서 이 네. 클래스를 대입시키는 게 아니라 이 명시적 변환 클래스의 계층 구조에 있는 전체 부모인지 자식인지 다 상관없이 제네릭으로 만들어 놓은 타입으로 할당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서 하나의 아, 클래스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계층 구조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코드네요. 음, 혹시 이렇게 이해하신 게 맞나요? 이 글만 봤을 때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아이고, 네. 정말 궁금하시면 이 서포터 밸리데이터 스프링 IO에서 spring.io 밸리데이터 서포트 아이고 밸리데이터를 써야 됩니다. spring IO 밸리데이터만 쓰고 서포터 메소드가 어떤 역할인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빈 밸리데이션 여기 서포터가 있는지 서포트는 여기 있네요. 음, 자, 할 수 있다. 밸리데이터를 인스턴스를 음. 클래스 단위로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잠시만요. 또 찾아볼게요. 아래로. 음, 예시네요. 자, 어드레스 밸리데이터는 서포트를 한다. 어드레스 클래스를. 그래서 이 어드레스 클래스 왜 서포트할까? 라고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셔야 합니다. 어, 그래서 이 커스터머 밸리데이터는 실제 우리가 커스텀한 거죠. 얘를 상속받아서, 얘는 생성자네요. 생성자 변수로 어드레스 밸리데이터를 받아서
얘는 파이널 키워드로 선언해놨고 생성자 주입을 받은 다음에 얘가 주입이 정상적으로 됐을 때만 변수에다 넣고 서포트를 어디서 쓰냐면 어, 생성할 때 쓰네요. 생성자 지금 뭔가 이 코드가 왜 헷갈리냐면 과연 다울님이 어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보신지 모르겠지만 이 생성자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서포트를 여기서 경영 호출을 하잖아요. 이 생성자에서. 네. 근데 아, 이 부분에 예시 코드가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코드 하나 만 거죠, 네네네. 어떻게 보면. 음, 그래서 이 IO 파일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코드가 좀 길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이 코드를 보셔야 돼요, 이 코드를. 음, 네, 제가 왜 공식 문서를 계속 보라는지 아시겠죠? 네. 네. 그럼 이제 아시겠네요. 서포트는 생성자에서 그 타입이 어 그러니까 어드레스라는 이거는 이제 커스터머 밸리데이터의 네. 예시예요. 어드레스 클래스를 만족하는지 이 어드레스 클래스의 하위 녀석들은 다 서포터가 되겠네요. 보니까. 음, 그러니까 어드레스 클래스의 계층 구조가 아니라면 지금 이 클래스 타입은 서포트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외를 발생시켜가지고 일리걸 아규먼트 이셉션을 발생시켜가지고 너 지금 이 유효성 검사에 사용할 수 없는 클래스를 넣었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개발자한테 네. 그 역할입니다. 이 서포트는. 음, 네. 그리고 이 밸리데이터는 사용자 요청이 왔을 때 그 타겟 클래스가 실제로 여기서는 어떤 유효성 검사냐면 reject empty or white space. first name과 sure name이 비어 있거나 빈 공간이 있다면 예외를 처리하겠다는 사용자 정의 밸리데이터네요. 음,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밸리데이터를 어떻게 쓰는 거고 왜 써야 되고 어떤 부분이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밸리데이터는 여기까지고 이 세 가지 차이를 또 개발 블로그 말고 정리해 오신 거죠. 필터, 네. 인터셉터, AOP. 요거를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필터랑 인터셉터 AOP에 대해서, 네. 질문 주셨던 게 인터셉터도 중간에서 그, 중간에서 캐치, 뺏어온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AOP도 그런 기능을 하는데, 무엇을 하냐고 여쭤보셔가지고 찾아봤더니, 이제, 인터셉터는, 음, 저 스프링 컨텍스트? 좀 실행하는 위치가 다르다고 차이점을 알 수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필터, 인터셉터, AOP 기준으로 이 이미지를 보면서 보면은 필터는 서블릿, 클라이언트 그 요청에서 요청 들어오는 거를 토대로 디스패치 서블릿 전에 필터가 확인을 해줘요. 네. 그래서 사용자의 모든 요청을 필터에서 걸치고 이거를 요청하는 값을 필터가 정제해주고 또 그 뒤에 이제 응답에 대해서도 정제를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정제를 인터셉터와 AOP에서 해도 되는데 굳이 필터를 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어, 순, 다 하긴 하는데 순서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은 들어온 요청에 대해서 맨 처음에 필터 힌트를 어, 드리면 이 부분이랑 비슷해요. 힌트를 드리면 우리 이 부분 음, 앞단 제가 이 메모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필요할 때만 생성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까지가 힌트입니다. 좀 더 드릴까요? 더 드리면 답인데. 아니요, 잠시만요. 네. 필요할 때만 생성을 해도 되는데? 라고 하셨죠? 네. 만약에 필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점이 뭐가 있죠? 필터가 없으면, 그냥 요청된 값이
스프링 영역에 그냥 다 들어와 버려요. 오, 그래요, 맞아요. 그 스프링 영역이 들어오면 무슨 단점이 있죠? 내가 처리하지 않아야 되는 영역인데 스프링 영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스프링 영역에 들어왔으면 쓸모없이 처리해야 되는 메모리로 올라가 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여기서 필요한 요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프링 영역에서는 그 요청을 사용하려고 스프링 영역에 들어오면 네. 디스패처 서블릿이 어떤 동작을 하죠? 그 요청에 맞는 컨트롤러를 찾아줘요. 아,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부가 설명드릴게요. 아직 이 차이에 대해서만 아신 거지, 실제 스프링 영역에 대한 내용도 좀 더 깊게 아셔야 답변이 상승이 되거든요. 네. 제 블로그를 잠깐만 볼게요. 네. 음, 스프링 영역이 들어오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 서블릿 컨텍스트를 생성해요. 네. 서블릿 컨텍스트 생성해서, 어, 이 객체에서는 매니저라 생각하시면 돼요. 스프링, 그러니까 웹 어플리케이션을 동작하기 위한 초기 단계. 네. 서블릿 컨텍스트를 생성하고, 이벤트를 초기화시키기 위해서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이 이벤트에서는 클래스 로더 리스너라는 녀석이 이벤트를 받기 위한 준비.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식당에서 음식들을 만들어 놔야 그 실제 음식 먹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스너라는 거는 배식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배식하는 사람들을 다 사, 그 원활하게 배식을 하기 위해서 배식하는 사람들을 다 고용해 놓고, 그게 이벤트 리스너를 생성하는 행위예요. 스프링에서는. 네. 그다음에 콘텍스트 이니셜라이저를 실행해요.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배식하는 사람들이 다 준비가 되었다라는 소리인 거죠. 음, 정상적으로 뭐 휴게 시간 없이 다 준비가 됐고, 실제 콘테스트를 생성한다. 이거는 어 제가 계속 음식점으로 드니까 그 음식점에 문을 연 거예요, 실제로. 그 음식점에서 그 배식 시간이 있잖아요. 네. 배식 시간이 돼가지고 딱 문을 연 거예요. 생성을 한 다음에 어 서블릿 컨텍스트는 실제, 그래서 서블릿 컨텍스트를 설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식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정의한 내용이 서블릿 컨텍스트라는 파일에 있어요. 이 파일을 서블릿 컨텍스트가 읽어다가 배식을 어떻게 할 건지, 배식을 순차적으로 한 명씩 할 건지, 아니면 비동기적으로 요청이 끝나지 전에 또 배식을 할 건지, 아니면 병렬적으로 처리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 서블릿 콘테스트 XML에 들어가 있어요. 음, 얘를 웹 어플리케이션 콘테스트에다가 읽어다가, 이거는 아까 전에 다울림의 코드랑 비슷해요. 그 SQL 세션 팩토리 SRP를 생성하신 거라 보시면 돼요. 톰캣에서는. 네. 네, 콘테스트, 그래서 로케이션 파일을 읽어다가 환경 변수로 읽어다가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건지 되는 내용을 다 설정해 놓으면, 이제 스탠다드 인바이러먼트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클래스, 이건 이제 실제 DB를 어떻게 연결할 건지에 대한 메소드. 내용들을 로드해요. 컴피겨. 어, 그래서 실제 이제 필터를 등록하거든요. 네. 이때 필터를 등록을 이 하는. 등록한다는 게 필터를 사용한다는 소리인데, 네. 만약에 필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1, 2, 3, 4, 5, 7, 8, 7번을 요청이 올 때마다 불필요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디스패치 서블릿이 필터가 없으면 저 요청들이 올 때마다 계속 정확히 진행을 말하면 한다는 거죠. 이벤트 객체를 생성해서부터, 그러니까 서블릿 콘테스트 생성되어 있어요, 이미. 네. 그렇지만 그 부가적인 것들이 있죠. 사람들이 요청이 올 때마다 라면을 끓여야 되는 것처럼 그냥 뜨겁게 줘야 되잖아요. 음식점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은 추가적으로 계속 사람이 와야만 해야 되는 작업들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주방 도구들은 다 있어요. 서블릿 네. 콘테스트가 다 만들어놨는데, 그치만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음, 국을,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국을 주는데, 네. 아니, 산내 식당이라고 할게요. 산내 식당에서 국을 주는데 차가우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안 먹을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왔다고 해서 데우면 되나요? 국을? 음, 아니요?
아닌 거잖아요. 그 사람은 네. 이미 밥을 먹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음. 그러니까 필터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필터가 어, 그 사람이 실제 밥을 먹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는 거죠. 음, 어떻게 보면 그 사원증으로 이 사람이 시권이 처리되었는지 안 되는지 해주는 그 사원증 처리기가 필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음, 제 설명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필터가 없으면은 이게 사람이 왔더라도 이 사람은 국을 먹은 사람이 아닌데 계속해서 디스패처 네. 서블리 그 과정을 계속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2번의 중간부터 7번까지에 대한 내용을 요청이 올 때마다 불필요한 동작을 계속한다. 음, 네, 그래서 필터가 필요한 겁니다. 잠깐만요. 노션이 어딨죠? 아, 여기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인터셉터 부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인터셉터요. 네네네. 인터셉터는 일단은 요청에 대한 전후 처리로 이제 중간에서 가로채는 건데 네. 그게 어, 디스패처 서블릿이 이제 컨트롤러로 요청을 하잖아요. 그 네. 호출을 할 때 그 사이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그 사이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거는 음, 이런 로그인 체크나 권한 체크 이런 작업들을 대신해서 중간에 끼어들어서 업무를 처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어, 컨트롤러, 질문해도 될까요? 네, 컨트롤러 호출 전후, 왜 컨트롤러 전후일까요? 질문 다시 할게요. 질문 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자, 컨트롤러 전과 얘는 컨트롤러 이후에 호출하는 거거든요. 네. 질문 다시 하면 컨트롤러 전에 처리한 녀석들은 어떤 녀석들이 있고 컨트롤러가 다 처리된 후에 처리하는 녀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좀 질문을 글로 정리하는 게 낫겠네요. 좀 이해되셨나요, 방금 말? 그러니까 언제 컨트롤러 전에 처리하는 어떤 데이터를 전에 처리해야 되고 컨트롤러 후에 AOP로 처리한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인지 데이터요? 이런 거죠. 이 동작 원리가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왜 컨트롤러 음, 전에는 컨트롤러 전에 처리가 왜 필요하고 컨트롤러 후에 처리하는 AOP는 왜 필요하고 왜냐면 네. 컨트롤러 전에가 안 필요하면 다 AOP로 처리하면 되는데 왜 인터셉터라는 개념이 왜 나왔나를 음, 이해하셨냐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어, 이게 그 뭐지? 인터셉터랑 AOP의 차이가 AOP는 일단 그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어 처리하는 애로 나눠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인터셉터 인터셉터는 네네. 비즈니스 로직이 아닌 어, 부가기능을 처리하는 뭐지? AOP도 부가 기능입니다. 네. 음. 음, 근데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해 주셨어요. 위치가 다르다. 그래서 그 위치가 다른 것까지는 이해를 제가 해가지고 그 위치가 왜 다르냐를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위치를 왜 음, 다르게 해서 처리하냐를 물어보고 싶은 거죠. 어, 그 위치가 왜 다르냐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건 비슷해요. OSI 실기층을 왜 나눠놨냐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 음, 스프링 IOC 컨테이너가 처리하는 레이어 중에서 왜 네. 나눠놨냐를 물어보는 거죠. 우리 OS 실기층 왜 나눠놨죠? 어, 각자의 역할이 있고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각자의 역할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 데이터를 처리할 때 뒤죽박죽이겠죠. 네네. 7계층에서는 HTTP 프로토콜 처리하고 4계층에서는 TCP 패킷을 처리할 텐데 네. 그 계층이 없으면 어, SRP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거죠. 음, 스프링도 똑같은 거죠. 인터셉터에서는 그치. 어, 사실 인터셉터에서는 어떤 녀석의 SRP고 AOP는 어떤 녀석의 ARP인지를 ARP가 아니라
SRP였나요? SRP, 네, 네. SRP인지를 물어본 거였어요. 음, 질문의 의도는 그거였습니다. 얘는, 인터셉터는 스프링, 그 컨텍스트에서 네, 관리하는 빈에 대한 접근에 대한 네네, 처리이고, 네, AOP는 그, 그, 메소드 단위로 전후를 처리할 수 있는 어노테이션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스프링 영역의 프록시를 어, 해주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네. 네, 처리해주는 게 좀 달라요. 그걸 원했었어요. 빈을 처리하냐? 실제 AOP 문법들로 비즈니스 로직에 있는 객체를 처리하냐? 음.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 요구 사항을. 네. 혹시 이거 좀 이해하시면서 이 부분을 왜 그렇게 처리하는지 이해 안 된다거나 하는 거 있으셨나요? 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보면은, 제가 지금 이거 좀 이상하게 나눠가지고. 그렇죠. 이 메소드 같은 것들 보면은, 네네. 컨트롤러 메소드가 실행되기 전과 직후에 뷰 렌더링 되기 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 직후에 뷰 렌더링이라는 게 그 화면단의 뷰 페이지에 가기 전이라는 거죠. 그쵸. 디스패처 서블릿이 DAO랑 DB까지 다 요거, 처리한 다음에 네. 뷰한테 보내주기 전 얘가 지금 이 사이에 뭐가 지금 더 빠져, 있거든요. 빠졌거든요. 네, 네, 뷰 리졸버한테 줬다가 네. 뷰 리졸버가 실제 뷰 객체에다 줘가지고 뷰 객체를 V 필터를 통해 가지고 서블릿 리스폰스를 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가 뷰 렌더링 되기 직전에 처리해주는 맞아요. 애다. 그리고, 네. 다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더 궁금한 게 없는데 오히려 다울님께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 있으시면 더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차이. 음, 아니요, 네. 그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네. 쓰다 보니까는 비즈니스 로직 부분이긴 한데, 주소, 파라미터, 애노테이션 다양한 방법으로 대상을 지정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애노테이션으로 등록되어 있는 애랑 그냥 실제 파라미터로 설정되어 있는 애, 이렇게 해서 대상으로 지정된다는 거죠. 다양하게 가능하다. 음, 그쵸. 이 어노테이션, AOP를 동작시키는 방식이 변수에도 되고, 클래스에도 되고, 함수에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음, 아, 네, 이거는 어차피 저랑 토익플 때 진행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할 거기 때문에 지금 넘어가셔도 될 것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걸 끝난 것 또, 같습니다. 네, 실제 이슈를 만들어서 개발을 할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때 여쭤봤던 게 책을 네네, 보다가 네네. 이제 방금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막 AOP에 관련돼서 이제 음, 어노테이션이랑 이런 코드들이 나오잖아요. 그 네. 읽으면은 대충 그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긴 하는데 막상 뒤돌면은 이 어노테이션이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우선적으로 쓰인다고? 이게 음, 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안 써봤는데, 먼저 코드로만, 네. 개념을만 공부하니까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래가지고 뒤돌면은 뭐였지? 뒤돌면 뭐였지? 계속 이러고 있어가지고 네.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음.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개념은 알겠는데 예시 코드를 어느 정도까지 이해해서 기술 면접에 물어봐야 되나요? 아, 뭐냐, 대답을 준비해야 되나요?라고 물어보셨으면은 제가 이 부분은 토익플에서 때 진행할 거니까 우선은 스킵하시죠라고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해서 여쭤본 것 같긴 해요. 네, 네, 맞아요. 얘는 지금 이렇게 말로만 하면 사실 이해가 안 되죠. 그 주소는 뭐고 파라미터는 뭐고 에너트는 뭔데에 맞아요. 대한 답변을 알려면 음. 그냥 지금 제가 물어봤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코드가 있으려나? 잠시만요. 음. 제가 질문이 네, 이랬었어요. 카톡으로. 그 네네. 책을 읽다 보니까 이해가 안 네, 되는 문장들을 그냥 읽고 넘어가라. 이렇게 네,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AOP 부분에서 저번에 같이 설명해 주셔도 프로젝트 해야지만 네, 적용해 보면서 이해가 될 거라고 네, 맞아요. 하셔가지고 그냥 쓱 훑어보고 그 적용하면서 다시 이해해봐도 되는 부분일까요? 라고 그냥 그렇게 여쭤보긴 했었어요. 네, 잘하신 것 같아요. 잘 음, 물어보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똑같은 지금 다울림 입장이면은 궁금했을 것 같아요. 우선 AOP 부분 지금 얘를 제가 사용자 정의 인터페이스를 그 어노테이션을 만든 거거든요. 네, 이게 그 사용자 정의 어노테이션을 만드는 명령어예요. 네, 어노테이션 인터페이스. 그래서 로그인 체크를 실제 사용하는 부분은 컨트롤러 단에서 뭐 물품을 등록할 때 유저가 로그인 되었는지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정의한 어노테이션을 쓴 거거든요. 메서드에다가. 네. 근데 이 메서드가 아니라 여기다가도 쓸 수 있어요. 변수에다가도. 이 파라미터 음, 변수에도 쓸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 클래스에다도 쓸 수 있어요. 아, 이 세 가지인 거예요. 하나, 네. 둘, 셋. 그러니까 이거를 네. 실제 책에서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어차피 할 거니까 지금 당장 답답하더라도 우리는 짧은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 과외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할 거니까 우선 스킵하세요라고 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면은 어, 이 시간에 더 많은 질문, 어차피 또 복습을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냥 공부를 다른 걸 해라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니까 네. 잠깐 궁금해하지 마세요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네. 우린 제한된 시간 내에 더 많은 것들을 제가 알려주기 위해서. 네. 네, 네, 아시겠죠? 어떤 의미였었는지? 네. 네. 더 질문 있으신가요? 이 세 가지 AOP랑 필터랑 인터셉터에 대해서. 아니요. 네. 이거 제가 다시 블로그 추가해서, 네, 맞아요. 다시 네. 피드백 주시면 리뷰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7월 13일, 그리고 네, 오늘 그 숙제가 또 뭐였지? 잠시만요. 책 바다. 아, 5에서 책, 7장 네, 읽어오는 네. 5에서 거였고, 7장이 마무리였죠. 네. 아, 요거 전에 요거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획을 해오셨나요? 혹시? 아, 근데 이게 기획이 저번에 그 네, 예시를 써주시면서 제가 그냥 거기에 추가로 쓰긴 네네. 했는데, 네. 이렇게 쓰고 나서 더 기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있죠. 건지 네, 이거를, 공고문을 보긴 했, 네. 우선, 제가 보니까, 네. 어, 저 책 5, 6장은, 잠깐만요. 계속 밀어서 죄송한데, 요거는 좀 수순위로 미루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 덜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게. 이거는 어차피 그냥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리고, 이제 저랑 무조건 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네. 어, 그 전에, 저걸 하기 전에 제가 다음 시간 숙제를 먼저 낼게요. 네. 그리고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 지금. 방금 저한테 질문해 주신 내용. 기획을 네. 어떻게 더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오늘 숙제는, 어, 기획, 피드백 드린 거를 또 수정하셔야 돼요. 지금 피드백 드릴 거예요. 네. 1번, 그리고 2번은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리기. 아, 근데 저희 프로젝트 명이 있나요? 아니요, 아직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근데 아까 기능이 있었지 않았나? 이건가요? 네, 그 주문 아, 주문 시스템. 네. 시스템이어가지고, 저 주문 시스템에 맞게 저렇게 추가한 게 맞을까, 네. 일단 혹시 제가 확인.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리는 툴 같은 거 알려드렸나요? 아직 안 알려드렸죠? 잠시만요. 네. 옛날에, 근데 지금 알려드리면 되긴 하는데. 안 음, 알려드린 것 같네요. 이거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닙니다. 아, 걔는 전체적인 서버 아키텍처를 그린 거고, 시퀀스 네, 다이어그램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기 전에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왜 그린지도 한번 알아보세요. 네, 주문 시스템 시퀀스 다이어그램, 주요 로직, 주요 비즈니스 로직 두 개만, 막 회원가입 같은 간단한 거 말고, 주문한다거나, 주문을 철회한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주요 네, 비즈니스 로직 두 개만 그려보세요. 네, 3번이 카카오 오븐으로 프론트 그리셨나요? 안 그리셨죠, 아직? 네. 프론트 이거는 예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잠시만요. 어떤 분, 네, 그거 보여드리려고 했지. 아, 프로젝트지. 네,
이분이 아마 네, 여기 있네요. 이 카카오 여기 있다. 카카오 오븐으로 이 사람은 지금 커뮤니티 서버 그냥 인벤 같은 커뮤니티 서버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참조해서 이게 보시면은 이 툴로 만든 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그냥 클릭 몇 번으로 이렇게 페이지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로그인 페이지 만들 수 있고 어, 회원 수정, 회원 가입하고 검색도 할 수 있어요. 실제. 예, 지금 제가 이렇게 틀어서 그렇지 실제 이렇게 버튼 눌러도 다 똑같이 갑니다. 실제 동작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숙제가 뭐냐면 카카오 오븐으로 지금 저희 주문 정보 시스템의 프론트단을 그려오세요. 주문 정보 프론트단 툴로 그려오기. 이건 얼마 안 걸립니다. 한 2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네. 네. 얘를 해야만 유효성 검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비즈니스가 있는지 우리가 백단 개발만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예측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ERD를 작성해오기. 데이터 그립 있으시나요? 데이터 그립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음. 인텔리제이 사이에서 만들어준 데이터 그립이 있어요. 음. 어, 인텔리제이. 여기 영어, 어, 영어로 쓰면 나오는 것 같아요. 영어로 쓰면 나오나요? 네. 인텔리제이에 어, 이 커뮤니티만 써서 다운받아서 안 나오신 것 같고 인텔리제이 데이터 그립 얘도 커뮤니티 버전이 있어요. 요거를 다운받으셔서 어, 30일 무료판밖에 없나? 30일 무료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ERD만 그리고 안 쓸 거라서 네. 네. 얘로 ERD를 그려 오시고 카카오 오븐도 주소를 써드릴게요. 카카오 오븐. 아까 참고하는 거에 요걸 참조해 주시고 참조는 얘고 실제 카카오 오븐 사이트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잠시만요. 제가 핸드폰으로 시퀀스 좀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찾았습니다. 이거를 공유해서 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잠깐만요. 어떤 걸 들어줄지 있다. 공유 하울림. 네, 공유 드렸습니다. 이걸 참조하시고 여기 보시면 아래에 URL이 있어요. 아이고 잠깐만 네. 제가 볼게요. 네. 웹 시퀀스 다이어그램. 웹 시퀀스 다이어그램. 네. 요거를 이제 즐겨찾기 해두시고 과에다가 네. 얘를 어떻게 그리냐면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어, 과에. 네. 여기에 헬프에 가면 네. 헬프인가? 헬프가 아닌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그냥 홈에 가면 어, 네, 홈도 아닙니다. 그 도큐멘트가 있어요. 어떻게 네. 써야 되는지. 이거는 이제 프로 버전을 안 써도 되거든요. 저희는 그냥 무료 버전만 써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카톡으로 드린 걸 제가 이걸로 그린 거예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넥슨에서 실제 쿠폰을 발행하는 서버를 제가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린 거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실제 프론트에서는 우리 백단 서버에서 어떤 동작을 해서 쿠폰 핀을 전달해서 프론트에서 그 쿠폰이 유효하게 사용해서 아이템을 지급하는지에 대한 시퀀스예요. 네. 그걸 한눈에 보게끔 제가 그린 거예요. 이제 다울님께서 주문 시스템에 대한 정보, 주문을 어떻게 하는지 또는 주문에 대한 환불을 어떻게 하는지 딱 두 개를 시퀀스를 이렇게 그려오시는 거죠. 음. 이 시퀀스를 왜 그리냐면 시퀀스는 개발자만 보는 게 아니라 기획자나 QA, 기타 직군들한테 나의 이제 개발 설계도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그 사람한테 피드백도 받고 내 로직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그 회의에 뭐 QA나 다른 분들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 들어와가지고 어 잘 모르는 사람이 알려주기 위해서 네. 어떻게 보면 목차인 거죠. 이 프로젝트의 목차에 대한 내용을 미리미리 사진 한 장으로 알려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제가 만약에 작성한다고 하면은, 네. 주문 시스템이니까 그 사용자가 주문을 요청한 주문 시스템 것부터 하지 마시고 시작해서, 그냥 배달의 네. 민족이라 하세요. 헷갈리시니까. 아, 배달의 민족 모바일 앱에서 네. 주문하기를 누르겠죠. 버튼을 누른다. 네. 그러면 가올님이 만드신 어, 주문이 영어로 오더니까 오더 서비스라고 할게요. 아, 오더 어플리케이션. 오더 음,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이제 컨트롤러 단 오더 어플리케이션의 컨트롤러에다가 이제 요청이 오겠죠. API. 네. 우리 아까 MVC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뭐 이 앞단에 음, 뭐 인터셉터나 AOP가 필요하다면은 또 넣으시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그냥 전반적인 로직을 알기 위해서 컨트롤러 단을 먼저 그린 거예요. 음, 컨트롤러부터 해서 MVC 과정을 다 그리시는 거예요. 다올림이. 그릴 때 네. 좀 주의할 점은 흐름만 그리는 게 아니라 실패했을 때 데이터가 없다거나 예외 사항들을 보통 여기다 이게 elt라는 게 이제 if 문이거든요. 네. 실패라면은 어 실패를 한다면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처리하고 존재한다면은 아래로 가고 이런 거에 대한 저 문법들은 여기에 있어요. 잠시만요. 신텍스 이그젠플 이건가? 아 이거네요. 네. 여기 보시면 그냥 한글로 바꿔서 읽으셔도 돼요. 어,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순서 어떻게 정하냐? 그리고 이거는 리스폰스 오는 보시면 이 화살표가 얘는 요청을 한 거고 요청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이 화살표 좀 다르잖아요. 문법들이. 네. 이건 당연히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저도 공부를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건 제가 주석인 거죠. 음, 제 어느 그 시퀀스를 보면은 지금 여기는 주석이 없는데 주석이 있는 시퀀스로 다시 회신 드릴게요. 잠시만요. 음. 주석이 있는 게 여기 있다. 공유 드릴게요. 카톡으로 드렸거든요. 네. 제가 카톡 열면 되겠네. 얘는 이제 실제 프론트에서 사용하는, 프론트가 아니라 이제 웹쿠폰 서버 사용하는 서버거든요. 얘는 발행하는 서버고 얘는 사용하는 서버예요. 네. 사용하는 서버에서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았어요. 실제 외부 API를 사용하는데 그 외부 API에 예외 상황이 있다면 예외 상황이 걸려도 이런 경우 이 트라이 캐치문에 걸리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걸 처리하겠다. 이런 예외 사항들을 이렇게 이 형태로 씁니다. 음, 이건 문법이고요. 네. 네, 요거를 네. 보셔서 하여튼 그리셔야 됩니다. 이게 세 번, 이게 두 번째 숙제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 기획을 어, 피드백 드릴게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ERD는 작성해 보셨죠? 네. 회사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콜라보를 제가 드렸었나요? 기타브? 아, 그 예전에 기토부 신청 뭐 해주셨다고 했던 거, 맞아요. 그거, 시커밋 KR 여기에 그러니까 어디냐면 정확히는 여기 더보기 보시면 이제 시커밋 여기에 아마 다울림 초대되셨을 거예요. 여기다 이제 리파지토리를 만드셔야죠. 네. 어, 이런 거 만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리파지토리? 어, 아니요,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하시죠. 아마, 지금 되어 있네요. 네. 요건 되어 있고, 어, 근데 콜라보 그 신청해주신 게 제가 돼 있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6월 오르가네이션. 여기 가시면 이제 콜라보가 되는지 알 수 있는데, 콜라보가 안 되어 네. 있네요. 이 네. 계정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이 계정으로 할까요? 네. 이게 좀 아닌가요? 잠시만요. 네네. 저 이 계정 맞아요. 이 계정 맞으세요? 그러면 네. 제가 다시 콜라보 드릴게요. 지금 드릴게요. 지금 네. 헷갈리시니까. 요거를 제 카톡으로 잠깐 보내놓고, 잠시만요. 제가 제 컴퓨터에서 콜라보 드리고 다시 공유해주세요. 잠시만요. 네.
음, 잠깐만 쉬고 계세요. 제가 금방 네? 네, 네, 지금 요청 드렸거든요. 메일 한번 보실래요? 아, 잠시만요. 아직 안 됐습니다. 제가 계정 인증을 해야 되네요. 네. 음. 아, 네, 요청 드렸습니다. 화면 공유 다시 해주세요. 네. 네, 네. 여기서 이제 혹시 요 메일 이거 구글로 로그인하신 건가요? 잠시만요. 음, 네, 구글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인바이트 되어 있는지 구글이 아닌가 보네요.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 네이버였나? 음, 잠시만요. 아니면 잠깐 제가 봐도 될까요? 어, 그 네이버에서 음. 있는 거 확인해서 잠시만요. 아, 확인하셨어요? 아, 그럼 네이버 로그인 해주세요. 네네. 그 다음 시간에 저 스프링 남은 거는 꼭 그거 먼저 나가겠습니다. 네. 네, 됐어요. 네네. 한번, 아, 되셨어요? 모바일로 하신 거죠? 네. 네, 이제 가서 이제 올가네이션 보시면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올가네이션. 네, 여기 컴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주문 시스템으로 확정하실 거죠? 네. 네. 그냥 오더 서버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하고 싶으신 명칭이 있으세요? 보니까 아까 프로젝트 명 같은 거 있으시던데 이 CV 프로젝트 이런 것처럼. 음, 아니, 아직 생각해 본 건 없어가지고, 어, 이거 정해서 다시 등록을 해봐도 될까요? 네? 다시 등록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습니다. 이거 생각해보고 이 아, 네네네. 맞아요, 레퍼지토리 맞아요. 추가해도 되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0번 숙제는 여기 기터브에다가 리파지토리 생성 및 리드미 파일을 생성하셔야 돼요. 리드미 파일 아마 생성되어 있을 거예요. 네. 파일 생성. 그리고 저 나머지 1, 2, 3, 4, 1번부터 4번 숙제를 리드미 파일에 올리시는 거예요. 네. 요거의 예시는 아까 전에 제가 어, 아까 그 분 거 맞아요, 예시로 맞아요. 보면 되는 거죠? 네, 네. 2분 거 보면 돼요. 이 커뮤니티 서버. 네. 여기 가시면 리드미에 다 있어요. 기획도 되어 있고, 음, 5분도 있고, 기능도 있고, ERD도 있고, 시퀀스도 네.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네. 네. 6분 걸 이걸 그렇다고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네네. 네. 2분보다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숙제는 다 내어드렸고, 그 기획, 기획, 네, 기획. PD. 13 여기 네. 있었나요? 네. 네. 자, 우선 주문 시스템. 우선 제가 원하는 건 도메인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도메인. 그냥 주문이라는 게 뭘 주문할지 모르잖아요. 네. 뭘 주문하실 거죠? 이 서버에서는? 어,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음식을 주문할 거고, 주마켓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를 정해서 뭐 화장품이면 화장품, IT 제품이면 IT 제품 이런 걸 할 거잖아요. 네. 그럼 도메인을 정하셔야 기획이 정확하게 나오고 그걸 해야만 시퀀스랑 ERD를 저 구체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도메인이 왜 중요하냐? 이 도메인대로 해야만 다울님이 가고 싶은 회사에 더 어필이 됩니다.
음, 게임 회사 가려면 게임을 많이 알고 잘 해야 되는 거와 같은 이치입니다. 음, 그때 카카오 스타일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옷이라고 하실까요? 옷? 네, 무신사 네. 택배한 무신사? 서버를, 네. 그러니까 그냥 주문이 아니라, 어, 무신사, 무신사를 뭐라고 그러죠? 무신사 카카오 스타일 같은, 쇼핑? 그러니까 쇼핑인데 커머스인데, 커머스? 어, 그, 이 명칭이 생각이 안 나네. 옷을 파는 커머스를 뭐라 그러죠? 그냥 좀, 옷 커머스인가요? 잠깐만요. 제가 검색해 볼게요. 네. 온라인 패션, 온라인 패션, 좀 어렵네요. 예, 저 사실 이 이름 정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저는 이름 음. 정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거 네, 찾아보실래요? 찾아보시려던 거 아니었어요? 저 잘못 봤나? 아니, 그냥 여기 글을 보면 나올까 해서, 아, 패션 커머스가 어떠세요? 패션 커머스? 네. 패션 커머스 오더 시스템. 이걸 영어로 쓰면 패션 커머스 오더 서버. 어떠세요? 너무 긴가요? 어, 오타가 있나? 잠시만요. 음, 네, 이거네요. 너무 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게 제일 명시적이긴 하지만, 좀 바꾸자면, 커머스를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패션 오더라는 오더, 주문 안에 커머스가 있잖아요. 네. 두 개 중에 하나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쓰고 싶으세요? 패션 커머스 그냥 서버도 나쁘지 않네요. 네. 패션 패션, 커머스 서버가 제일 좋아 보이거든요. 네. 네, 요거로 가시죠. 네. 괜찮으세요? 네. 패션 커머스나 오더 커머스나, 네, 오더 서버. 네, 커머스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패션 커머스 서버로 그냥 그럼 지금 만들어 볼게요. 이 파지토리를. 퍼블릭으로 하셔야 제가 음, 볼 수 있고, 리드미 파일 만드시고. 이거 제가 영번 수치해드렸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추가해 주신 것만 하시면 돼요. 1번부터 4번 해가지고. 네. 그리고 우선 커머스니까 음, 이제 물품이, 상점에는 그냥 물품이 아니라, 어, 옷에 대한 물품인 거죠. 그러니까 옷인 거죠, 옷. 음, 옷이랑 옷만 파실 건가요? 옷이랑 뭐 액세서리 같은 거 하실 건가요? 액세서리? 네. 이게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품이긴 하죠. 네, 그죠, 그죠. 그렇죠. 좋은 질문이,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카테고리에, 카테고리에 뭐 네네, 전체 보는 거랑 뭐 의류, 네. 가방, 뭐 슈즈 이런 식으로 자판, 기타 등등인 것 같은 거죠. 네, 네.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결제도 연동하실 거예요? 실제 결제. 실제 결제 연동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연동할 수 있어요. 테스트 대역까지 연동할 수 있어요. 아, 토스 페이먼트를 이용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저 네. 했습니다. 토스 음, 페이먼트 API 사용. 음, 네, 해보시죠, 이참에. 네. 어, 그리고 로그인도, 그냥 회원가입 로그인만 하실 거예요. 그 제3자 인증 로그인 할 수 있거든요. 구글 로그인이나 카카오 로그인 같은 거. 네이버 네네. 로그인.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해볼래요. 그것도 그 API로 제공되지 않아요? 맞아요. 아닌가? 네. 오어스 2.0이라고 해서, 네. 어, 구글 로그인이나 카카오 로그인 중에 하나만 하세요. 어차피 그 시스템 한 번이라도 응용해보면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두 네. 개가까지 할 필요 없거든요. 실제 우리는 운영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쉬운 카카오 로그인 하시죠. 카카오 로그인 더 쉽거든요. 제가 두 개 해봤는데 네. 카카오 로그인 연동. 카카오가 API 문서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연동하기 편합니다. 네. 그리고 음, 환불하기가 없네요. 환불, 네. 환불하기. 취소가 있으면 환불이 있으니. 취소가 있나요? 제가 주문 주문 취소. 취소. 음, 이건 주문이 다 결제 끝나고 완료된 상태에서 환불하는 거랑 주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하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아닌가? 주문이 완료됐다가 그걸 취소하는. 그 똑같은 것 같아요. 환불도 환불은 주문이 완료될 배송 상태가 없네요. 때, 배송 상태 조회.
아, 배송이 다 끝난 다음에 환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요. 배송이 안 되기 전엔 취소할 수 있지만 배송이 시작했으면 환불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한 맞아요. 스텝이 더 있는 거예요. 반품 한, 네. 배송 맞아. 취소, 반품, 환불. 맞죠? 취소, 맞는 것 같아요. 반품, 배송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문의 상태가 주문의 상태가 어디요? 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카톡으로 보내셨나요? 아니요. 아, 이게 그냥 앱에서도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어서. 네네. 네네. 네, 봐주세요. 네. 음? 이게 취소한 거랑 반품이랑 네. 완료된 거까지요. 취소, 반품, 완료. 취소, 반품, 완료.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배송은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배송 완료, 배송은 따로 관리하지 않아요? 주문 내역 보면 배송 중, 배송 완료. 네. 주문 안에 배송도 있지 않나요? 그 쿠팡 같은 거 결제해 보면 주문 내에서 배송을 볼 수 있는데 배송 상태인지. 근데 이건 기획하기 나름이에요. 배송을 안 할 거라고 하면은 아, 그냥 이렇게 어때요? 주문 접수하고, 네. 결제 완료되고, 배송 완료. 그리고 나서 취소하냐, 반품하냐, 교환하는 거 따로 내역 관리.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주문을 생성한 거죠. 주문 생성, 접수가 이제 주문 생성, 결제 중인 상태가 있다는 거죠. 결제가 완료된 상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죠? 배송 배송 중. 중, 네, 배송 중, 배송 완료, 네. 어, 취소, 환불 중, 환불 완료가 있겠네요. 맞나요? 네. 그리고 주문 취소가 있겠네요. 네. 주문 생성하고 주문 취소. 주문 취소는 결제 중까지는 가능한 겁니다. 주문 취소. 네. 이렇게 상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네. 네. 아, 한 줄에 보고 싶어가지고 잠시만요. 됐다. 네. 그리고 음, 주문을 하고 장바구니가 없는 것 같은데요? 있구나. 네. 장바구니는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어, 여기다 하시면 되겠. 네. 장바구니에 대한 뭔가 세부 기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최대 몇 개까지 장바구니 넣을 건지, 최대 개수, 물품 최대 개수, 네. 그다음에 뭐 만료 시간, 어, 그다음에 뭐 카테고리별로 장바구니 보여줄 건지 아니면 그냥 장바구니 통째로 보여줄 건지. 거기까지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장바구니 네. 통째로 보여주시죠. 네. 그리고 그렇지, 환불하기. 환불하는 것도 이제 뭐 기간이 있겠죠. 우리의 유효성 검사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까 밸리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처럼 커스텀한 밸리데이터로 커스텀한 밸리데이터로 환불이 불가한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네. 환불 유예 시간 뭐 일주일 동안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커스텀하게 이제 우리가 밸리데이터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음, 환불은 환불은 주문 완료 후 2주 안이라든지 이거 예시예요. 네. 이런 것들 다 기획하셔야 돼요. 기획서에. 네. 검색의 방법이 어, 이름, 상품 이름, 판매자 이름, 판매자 같은 거 있나요? 판매자 개념이 없는데 지금 보니까 계정도 음, 구매자, 판매자 나눠줘야 돼요. 아, 계정의 그런가? 상태, 계정의 종류라고, 아, 계정의 카테고리 안에 일반 구매자, 판매자, 그 다음에 어드민도 아까 있더라고요. 네, 네. 관리자 이렇게 있어야죠. 네. 네. 그리고 탈퇴 후 뭐 재가입이 되는지, 재가입 조건 또는
탈퇴 조건 이런 것도 다 쓰셔야 돼요. 네. 가입 시에도 유니크한 키값을 뭐로 둘 건지, 뭐 메일로 음, 둘 건지, 아이디로 둘 건지, 로그아웃에서도 저 로그인 한 후에 토큰을 얼마 동안 정상적으로 세션에다가 저장해서 재로그인 상태로 둘 건지 쿠키에다가 로그인 만료 시간.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까지 되는 것 같은데 한 번 네. 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조금 더 추가해 주시고 이 내용을 저한테 공유하기로 거기서 피드백을 요청 주세요. 요거를 이제 내보내기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여기 내보내기. 네. 내보내기 한 다음 PDF로 저한테 카톡으로 저 기획 여기까지 했는데 괜찮는지 한 번 더 검사를 한 후에 1번부터 4번까지 숙제를 해오시면 돼요. 다음 주 음. 목요일까지. 네. 이거 줌 완료 조회 취소 이거는 한 탭으로 조회하는 카테고리처럼 조회하는 걸로 해서 묶어놔도 상관없겠죠? 카테고리로 묶은다. 그 말이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카테고리로 묶은다? 이게 뭐 검색할 때도 옆에 이렇게 네.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완료 취소상 아닙니다. 이거 네. 제가 그냥 그거는 ERD 그려오시면 제가 또 피드백 해드릴게요. ERD 어차피 다 나올 거기 때문에. 네. 네. 우선 요 네. 기획이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지금 아마 좀 빠르게 하려고 해서 아직 부족한 부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부러 다 안 해드렸어요. 그리고 네. 방금 제가 추가해서 네 제가 방금 생각한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조건들 네네. 이런 것들 다 올리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 해보시고 저한테 피드백 요청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숙제는 1번부터 4번까지 쭉 해오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 시간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 투비 스프링 이제 이건에 있는 5장 6장은 나갈 겁니다. 네. 네. 여기까지 수업 끝났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없을 것 같아요. 저거 기획을 빨리 세분화해서 네. 피드백을 받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숙제해와서 월요일 날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울님. 좋은 밤 네, 좀 되세요. 만드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